삼성전자 이야기 하시면서 네. 반도체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 네. 이런 거를 보면서 그냥 흔히 드는 생각은 슈퍼 사이클이랑 사이클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해보니까 또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그냥 뭐 말인가요? 사실 뭐 사이클 이러니까 이제 막 네. 사이클이 뭐야 이렇게 하지만 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건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크게 올라서 슈퍼가 붙는 그렇죠. 이제 좀 길다. 뭐 이런 아니면 뭐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길고 뭐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예전에 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언제냐면 제가 뭐 아까도 뭐 강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장사를 잘해 못해 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이랬어요. 반도체를 많이 사는 데들을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뭐 구글,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막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서버가 정말 크게 돌아가야 되는 데를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돌리는 것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2016년, 17년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처음 이제 막 난리를 치니까 일단 이제 반도체 있는 대로 막 긁어 모은 거예요. 나중에 쓰면 되니까 이제 재고를 쌓는 거죠, 반도체를. 그런데 반도체 생산 업체들 입장에선 이게 웬 떡이야. 증설을 막 한 거예요. 아, 지금이 노가 이제 물 들어온다 노졌자 하면서 막 증설을 했죠. 근데 한 2018년 되니까 주문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증설은 이만큼 해놨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D램 가격이 난리가 나게 떨어진 거예요. 점점 빠져진 거죠. 그게 이제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았던 게 예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작년부터 그랬어요. 사실 작년 뭐 상반기부터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였냐? 이제 예전에 예상했을 때는 올해 2분기 뭐 시작할 때에서 뭐 이럴 때쯤에서 한 4, 5, 6월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럼 4월이라고 대충 쳤을 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도체의 사이클은 언제 오냐? D램 가격, 메모리 칩 가격이 반등을 하기 6개월 정도 전부터 선반영이 돼서 올라옵니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아니 그냥 6개월 전부터 대부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D램 가격이 맨날 떨어지네. 그때는 무시하세요. 근데 맨날 나는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D램 가격이 이제 뭐 바닥을 언젠가 찍고 반등이 언제쯤 나올 것 같대요 라고 했어요. 그거 6개월 전에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신다면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이클이 조금 이제 뭐 짧아지는 거냐 아니면 뭐 이런 뭐 빨리 앞당겨지는 거냐 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했죠. 아, 그렇죠.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가 한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못 사요. 반도체나 이런 걸 딴 데서 못 들여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 거 다 줘 이런 거예요. 미리 그냥 네. 입도 선매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러시 오더라 그래서 유식하게 얘기하면 러시 오더인데 그냥 급하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급하게 주문을 하니까 반도체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 내가 재고 이만큼 쌓여 있으면 다음에 구글이랑 협상을 하러 갔더니 구글이 이렇게 보더니 또 재고가 이만큼 있네. 아니 뭐 그냥 같은 가격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이만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재고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갑인 거죠. 아, 그때 한 10% 더 줘. 아니면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협상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 가격 결정권이. 그러면 사이클이 좀 짧아질까봐 이제 염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또 뭐 텍사스 한판이 뭐 대만 지진이 맞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파운드리 쪽에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이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였던 이건 시스템 반도체 쪽 얘기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또 쇼트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요. 네, 그런 게 나오면서 또 반도체 사이클이 그나마 또 좀 짧아질 뻔했는데 많이 짧아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뭐 다행이기도 하고 게다가 바이든이 또 그런 거 했잖아요. 얼마 전에 막 반도체 뭐 그렇죠. 해가지고 막 7개 반도체 기업 불렀는데 거기 삼성전자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정 좀 만들어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협박이지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잖아요. 해도 약간 이런 느낌 하라는 거죠. 안 하면 죽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다 손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마어마하던데. 네, 굉장히 잘 나온 데다가 뭐 투자도 원래는 250억에서 한 280억 달러를 이제 올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300억 달러로 늘렸고 2023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대요. 얼마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난 얼마든지 해도 돼. 왜냐하면 지금 TSMC가 전 세계에서 50몇 %의 이 파운드리에서 시장에 점유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억 달러를 더 집어넣겠다는 거야. 또 태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2022년까지는 이미 꽉 찼어요. 예약이. 그러니까 그 뒤도 줄 서 23년이에요 이제. 지금 주문 내면. 네 거는 23년에 만들어줄게. 2023년 내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TSMC 입장에서는 야, 그럴 건 만들자 그냥 공장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비 투자도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사실 뭐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체인이 이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들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죠. 그럼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거냐? 세상 파운드리에서 뭐 물론 파운드리 기업들 많지만 TSMC 1등, 삼성전자 2등 이래요. 근데 선단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급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얘 둘이 다 해요. 삼성 얘네는 지금 2022년까지 주문이 꽉 차가지고 막 이러는데 얘는 팔이 날리겠어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 얘도 투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바이든이 또 이제 요청도 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뭐 좋아지는 슈퍼사이클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파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요즘에 또 막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늘어나요. 많아요. 네. 보면 사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OTT라고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또 우리나라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또 그에 걸맞는 데이터 센터나 뭐 서버 그렇죠. 갖춰야 다 되고. 있어야죠. 자동차, 우리 또 전기차 하면 전기차는 또 이 첨단 기술의 또 집약체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 뭐 그냥 자동차도 요즘은 뭐 다 전자동화가 돼가지고 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네 만에 뭐 GM에서 못 만드네 뭐 이렇게 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요새 현대차가 4월 19, 20일 네, 19, 20일 공장이 섰죠. 반도체 없어서? 네, 멈췄어요.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집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말 걸면 뭐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헤이 구글 뭐 이런 뭐 해주는 맞아, 그런 맞아. 거. AI 스피크. AI 스피커 이런 거. 거기도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겠어요? 단순한. 그쵸?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가 무슨 뭐 얼마나 연산을 빨리 해야 돼요. 용량이 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어쩌면 이런 첨단 반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공장이 막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옛날 거니까 구버전이니까. 그러니까 모자른 건데 그렇다고 TSMC랑 삼성전자한테 야 너 이거 지금 너무 모자르니까 이걸로 좀 네 라인 돌려서 해줘 이러면 하겠어요? 마진도 안 나오는 거? 같이 낮은 건데. 그러니까요. 싼데 이걸 레거시 공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 사이클을 더 길게 가져갈 수, 물론 메모리랑 비메모리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이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도 또 약간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사실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잘 안 나올 이유가 뭐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안 나올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꼭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전체 서플라이 공급 체인까지도 어쩌면 다 같이 또 들어올릴 수 있는 진짜 슈퍼 사이클이 올해는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거의 확신하고 있죠. 그 체인이 엄청 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막 많이도 오르냐도 있겠지만 길게도 가냐도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한번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네. 서두에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삼성전자 조금 담는 것도 방법일 테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약간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냥 관련 업종을 사는 게 그냥 최고일까요? 그냥 장비주 중에 보시면 네. 뭐 D램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냥 아주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D램 뭐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파운드리 장비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 자막 달아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보셔도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를 시작하시려면 이제 파운드리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분명히 한번 올 거니까 네. 온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